거실 테이블 위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남식 씨가 말했습니다. 나눌 거 없다. 내가 먼저 움직였다. 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4세 은퇴 선장이 무언가를 먼저 준비해둔 날이었습니다. 몇 달 전 이 집엔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백남식 씨는 경북 포항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는 6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포항 시내에, 둘째는 대구에, 셋째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백남식 씨는 30년을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어선 선장이었습니다. 출항 전에는 반드시 날씨와 기관 상태, 연료, 비상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항해일지와 비상용 돋보기를 서랍에서 꺼내 먼지를 털어보는 아침이 있었고, 창문을 열어 바람의 습도와 기압을 가늠하는 몸짓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021년 가을, 큰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죽도시장에서 사온 문어 숙회와 과일을 내려놓고 싱크대 물은 잘 빠지는지, 보일러 필터는 청소해야 하지 않는지 집안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날씨 얘기와 건강 얘기가 오간 뒤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골랐습니다. 커피는 식어가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법이 바뀌어서 명의를 오래 쥐고 있으면 나중에 자식들 세금 폭탄 맞는다더라고요. 백남식 씨는 찻잔을 내려놓던 손길을 잠시 멈췄습니다. 큰아들의 눈빛이 찻잔과 바닥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꺼풀을 담담히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러냐? 차나 마저 마셔라. 의심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그저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돌아간 뒤 백남식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고 큰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항해일지 양식처럼 딱딱하게 느낌이 맞든 틀리든 기록은 남겨야 한다는 것이 바다에서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괜한 걱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두었습니다. 2달이 지나 새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이랑 노후 자금을 저희 셋이 나누는 게 공평하지 않겠어요? 둘째도 막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백남식 씨는 셋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백남식 씨의 생각을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몫은 정해진 순서 안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백남식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부엌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리는 가운데 찬물 한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유리컵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거실, 삼형제가 앉았던 탁자 앞을 서성이며 그 자리를 시선으로 훑었습니다. 창문을 아주 조금 열자 영일 만에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창밖 바람, 수돗물 소리. 조용할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막내가 10살 때였습니다. 배멀미로 노란 위액을 쏟으면서도 백남식 씨의 시커먼 작업복 자락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버리고 혼자 출항하면 안 돼요. 나도 되탈래요. 그 기억이 짧게 여러 번 끊어지며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의지하던 막내가 이제는 형들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 요즘 다 이렇게 해요라며 합의에 손을 보탠 현실이 참담하게 겹쳐졌습니다.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선을 넘는 건 달랐습니다. 그날부터 백남식 씨가 움직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새 아들의 통보로 마음을 굳힌 뒤 그 마음을 평생 해온 선장의 방식 그대로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창구 앞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가죽 수첩과 돋보기 안경, 평생 쓰던 굵은 볼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피청구인 란에 새 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 내려갈 때 볼펜 촉이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서러운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며 힘주어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다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아들 세 분을 전부 상대로 한 부양비 청구 소송인데 나중에 취하하기 어렵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넘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남식 씨는 돋보기를 벗어 수첩과 함께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예, 출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류철이 가지런히 꽂힌 책장과 오래된 나무 책상, 벽시계 소리만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정리된 서류 사이로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공증인은 익숙한 업무를 하듯 담담하게 안경을 살짝 내리며 인적사항과 재산 목록을 정갈하게 대조했습니다. 도장을 찍기 직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한 듯 낮게 물었습니다. 자녀분께는 알리셨습니까? 시계 초침 소리와 창밖 먼 경적 소리만이 사무실을 채우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남식 씨의 손끝이 서류 가장자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짧은 숨을 한번 내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꺼내 또박또박한 필체로 백남식 석자를 서명했습니다. 공증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두 서류를 봉투에 넣어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2달이 지나 새 아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명의 이전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백남식 씨는 서류를 들어 읽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하는 뒷모습, 발걸음 소리가 거실 바닥재 위에서 느리고 무게감 있게 울렸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2개를 꺼내 다시 거실로 걸어 나오는 동안 아들들은 도장을 가지러 가셨나 보다 하며 서로 안도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백남식 씨는 아들들이 놓아둔 동의서 위에 봉투 2개를 툭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약 5초간 정적이 흐르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큰아들이 봉투 속 글자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백남식 씨의 표정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거친 풍랑을 넘기고 항구의 배를 대는 늙은 선장의 무심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누어 가질 건 없다. 내가 내 뜻대로 알아서 처리했다. 아들들이 서류를 거두어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백남식 씨는 배웅하러 나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긴 느낌보다 끝났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와 영일만 쪽으로 걸었습니다. 2021년 늦가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에 짠물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전 자주 왔던 방파제였습니다. 정박된 어선들의 닷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다 물러가고 다시 부딪혔습니다.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천천히였습니다. 다만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바다를 다녔습니다. 풍랑도 만났고 안개도 만났습니다. 그래도 항상 돌아왔습니다. 평생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 방식대로 준비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항해일지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여러 번 넘겨 접힌 자국이 남은 손때 묻은 표지였습니다. 한 장 펼쳤습니다. 출항 날짜, 날씨, 항로, 귀향 시간이 짧고 간결하게 필요한 것만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엄지손가락으로 글씨 위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급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 장을 잠깐 보고 다시 덮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치 점검도 끝난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영일만 쪽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물 붓는 소리,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속에 이어졌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몸짓이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백남식 씨의 아침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압박해왔을 때 백남식 씨는 따지지 않고 먼저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